네, 온라인 클래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차네요. 2학기 들어와서 2주차. 1차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단원 제목이랑 쓰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지금 2단원 벡터를 하고 있고요. 중단원 2단원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02 평면 벡터의 성분. 네,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제목 다 쓰셨나요? 지난 시간. 평면 벡터의 성분을 배우기 전에 성분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려면 그 전에 필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 그랬죠. 뭐였죠? 위치 벡터.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위치 벡터가 뭐라 그랬어요? 벡터가 사방팔방 흩어져 있으니까 좀 기준점을 잡아주자. 어떻게? 시점을 하나로 통일시켜주자. 어떤 걸로? 원점 5로. 시점을 원점으로 만들어준 걸 우리가 위치 벡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점이 원점이면 원점이기만 하면 무조건 위치 벡터인 거죠. 됐나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도달하는 도착점, 종점이죠. 종점에 해당하는 게 좌표 평면에서 마치 한 점처럼 표시가 되고 그 점 P라는 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 A1, A2라고 해보면 이 P라는 점을 위치로 하는 위치 벡터 P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A1, A2 이 좌표를 쓰듯이 마치 그대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좌표를 우리가 이제 좌표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다? 이것들을 각각 성분이라고 부르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단위 벡터 기억나나요? 단위 벡터인 동시에 위치 벡터인 요거를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하면 얘는 X축 방향 크기 일자리 단위 벡터였죠. 단위 벡터인 동시에 위치 벡터. 얘는 Y축 방향 크기 일자리인 단위 벡터인 동시에 위치 벡터였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X축 방향인 벡터가 A1만큼 같고 Y축 방향 벡터가 A2만큼 간 걸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의 개수를 성분으로 표현 또는 벡터의 합으로 표현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으네요. 기억나나요? 오늘은 이제 성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벡터의 개념들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크기와 서로 같을 조건. 벡터 A라는 건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A1, A2라고 하고요. 벡터 B라는 건 성분으로 B1, B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벡터의 크기, 벡터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어요. 벡터의 크기는 뭐였죠? 선분으로 표시했을 때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였고 서로 같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했을 때 겹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기와 방향이 같다.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그건 그냥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거를 평행사변형의 대변,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성분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벡터의 크기. 기호로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시를 했었죠. 벡터 A의 크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얘는 그냥 좌표 평면으로 봤을 때 원점에서 도착점이 A1, A2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선분의 길이는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죠?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기억나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죠. 두 점 사이 거리. 근데 원점이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고 결국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벡터의 크기, 선분의 길이일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두 번째, A라는 벡터하고요. B라는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기호인지 설명했죠? 피대충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뜻이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표현하기만 하면 되냐면 그냥 그 성분의 각각 x 성분, y 성분 값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착점이 같기만 하면 무조건 같은 벡터인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긴 벡터랑 이렇게 생긴 벡터랑 같은지 확인을 하면 얘를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얘의 위치 벡터, 얘를 원점으로 옮겼을 때 몇 컴마 몇, 얘를 원점으로 옮겼을 때 몇 컴마 몇인지 확인했을 때 이 몇 컴마 몇이 똑같으면 그냥 같은 벡터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으면 이제 이 두 개는 같은 벡터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제는 막 유치하게 막 그림 그리고 이럴 필요가 이제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기에 써 있는 숫자, 그러니까 요 성분의 값들만 보면 우리가 바로 이제 크기와 서로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벡터 A라는 게요. 마이너스 3,4예요.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면 바로 암산되죠. 얼마 돼요? 5 되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니까 25, 루트 씌우면 5 이렇게 되죠. 크기니까 당연히 뭐 양수일 거고요. 됐나요? 하나 더. 벡터 A가 2,n-2예요. 벡터 B는요. n-4, 4-2m이에요. 이때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같은 벡터래요. 같은 벡터. 그러면 M하고 N의 값은 얼마일까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X 성분끼리 어때? 같다. Y 성분끼리 같다. 해서 계산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2는 n-4고 n-2는 4-2m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n은 얼마예요? 6이다. 끝. m은 여기 넘어가면 3m은 6, m은 2. 그러니까 답은 m은 2, n은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페이지 80페이지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 80페이지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 지금 바로 한번 노트 해볼까요? 80페이지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 노트 하세요, 노트.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덜한 사람들은 또 얘기하지만 멈춰놓고 하십시오. 멈춰놓고 보면 얘는 크기를 구하래요. 크기 어떻게 되죠? 루트 1 더하기 77의 49니까 루트 50 얼마죠? 5 루트 2인가요? 계산하면 되고 얘는 루트 5, 25, 12, 144, 169인가요? 얼마죠? 13 맞나요? 13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얘는 두 개가 같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같다고 넣고 풀면 돼요. n 플러스 4는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은 7 마이너스 2m이죠. 좀 정리해보면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n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4 이거 넘어가면 2m 마이너스 n은 7 요거 두 개 그냥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 앞에 거에 여기에 도배해 줄까요? 그러면 2m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8 두 개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3n은 15, n은 5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넣으면 편한가? 여기다 넣을 거야. n은 5니까 여기 10. 그러면 m은 아이고 m은 6 이렇게 되겠죠. m은 6, n은 5. 네.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또 지우고 다음 내용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할 거냐면요. 우리가 성분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성분을 가지고 연산을 해볼 거예요. 연산. 우리가 이미 알던 연산. 뭐였죠?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 벡터의 실수배. 이 정도의 연산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어요. 그 연산을 이제 연산을 가지고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때는 덧셈이라고 예를 들면 시점과 종점을 맞춰서 처음과 끝으로 연결한다라는 단순한 원리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때 불편함은 이걸 맨날 그려야 된다라는 좀 다 불편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성분을 이용하면 그런 거 없이 조금 더 심플하고 좀 더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건데요. 한번 해봅시다. 가로 3 성분에 의한 연산. 벡터 A는 A1, A2고요. 벡터 B는 B1, B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벡터 A랑 벡터 B를 더하면, 연산으로 더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분으로 하면 되게 편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요 좌표가 아니죠. 성분들끼리 그냥 더하고 빼고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A1하고 B1, 그러니까 X 성분들끼리 더해주고 A2하고 B2, Y 성분끼리 더해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A1 더하기 A2, 컴마 A1, B2가 아니고 A1 더하기 B1 하고 A2 더하기 B2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게 심플해져요. 간단하죠? 두 번째, 벡터 A랑 벡터 B랑 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성분끼리 그냥 빼면 돼요. 그러니까 A1 빼기 B1, A1 빼기 B1, A2 빼기 B2. 쉽죠? 3번 실수배. K라는 실수를 벡터에다가 실수배 해준다. 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 각각의 성분에다가 K배만큼 해주면 됩니다. K A1, K A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K는 실수. 됐나요?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쉬워요. 그럼 증명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실제 문제 풀 때는 요거 그냥 요 세 개만 알고서 그냥 푸시면 돼요. 푸시면 되는데 실제 이렇게 성분끼리만 더해도 덧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벡터의 덧셈의 의미하고 별로 문제가 없나? 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1번 요거 두 개 더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A라는 건 A1, A2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지난 시간인가? 아무튼 그 단위 벡터, X축 방향 단위 벡터, Y축 방향 단위 벡터로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A1, E1, A2, E2. 기억납니까? 벡터 A는 E1 방향으로 A1만큼, E2 방향으로 A2만큼 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1, E1, B2, 벡터 E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은 예전에 했었어요. 보면 E1이라는 벡터가 있고 E1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는 A1만큼 얘는 B1만큼 가 있어요. 그러면 E1이라는 건 얼마만큼 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A1 더하기 B1만큼의 E1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되죠? 맞죠? 또 마찬가지로 A2 더하기 B2만큼의 E2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되고요. 됐나요? 그러면 E1 앞에 있는 개수, E2 앞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각각 X성분, Y성분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요게 성분에 의한 연산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E1, E2라는 그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요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시점, 종점 연결하는 거 있죠?
벡터를 덧세면 결국 시점, 종점 연결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좌표 평면 하나 그려봅시다. 좌표 평면 벡터를 두 개 적당히 하나 그려볼게요. 얘를 벡터 A, 얘를 벡터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 종점은 어떻게 되면 돼요? A1, A2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여가 A1, 여가 A2 이렇게 되면 되죠. B는요? B1, B2니까 여가 B1, 여가 B2 이렇게 하면 되죠. 됐나요? 그렸습니까? 지금 뭐 하고 싶냐면 벡터 A랑 벡터 B 더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둘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시켜서 시점과 종점을 맞춰주면 되죠. B를 이쪽으로 붙여줘 볼게요. 이렇게 벡터 B를 이렇게 다다다다다 옮겼어요. 그러면 벡터 B는 이렇게 올라가는 벡터인데 이 X는 얼마만큼 같다는 얘기죠? B1만큼 같다는 얘기죠. Y축 방향은 얼마만큼? B2만큼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우리가 결국 원하는 A 플러스 B라는 벡터의 합은 요 벡터의 종점, 나는 얘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좌표를 알면 되잖아요. 맞죠? 얘의 좌표를 알면 돼요. 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A1이고요. 여기만큼 B1만큼 왔어요. 그럼 여기 좌표는 A1 더하기 B1이겠죠. 마찬가지로 요 위에만큼이 A2만큼 갔는데 여기서 B2만큼 더 갔어요. 그럼 여기의 좌표는 A2 더하기 B2겠죠. 그러니까 얘 좌표가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성분에 의한 연산 원리는 뭐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X방향 단위 벡터, Y방향 단위 벡터 2원, 2투를 이용한 증명도 하나 있고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했던 시점과 종점을 맞춰서 처음과 끝을 연결한다라는 개념으로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을 좀 다 할 줄 알면 사실 좋긴 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알면 사실 좋긴 한데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할 줄만 알면 돼요. 계산할 줄만. 그래서 문제를 하나 해보면 81페이지 문제 4번 지우고 해야겠네요. 지우기 전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본인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증명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 너희들이 학교 나와 있는 상태였으면 이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머지 2번, 3번도 각각 두 가지씩 증명하는 걸 좀 이렇게 발표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으니까 본인들이 좀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숙제로 하진 않을게요. 뭐 노트에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 그래도 좀 수학에 관심이 있고 좀 더 나가면 뭐 수학과 갈 마음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어찌됐든 난 수학이 좀 관심이 있다면 요 나머지 두 개 2, 3번 증명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지우고 81페이지 문제 4번 이것도 같이 풀어볼게요. 네, 지울 동안 봅시다. 지금 노트에 풀어보세요. 네, 81페이지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무작정 그냥 하지 말고 덜 푼 사람들은 멈춰놓고 풀고 오세요. 알겠죠? 봅시다. 벡터 A 더하기 벡터 B. 그럼 요거 한 번만 써볼게요. 마이너스 2,5랑 4, 마이너스 1을 더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더하라고요? 같은 성분끼리 마이너스 2, 4니까 얼마예요? 2. 5랑 마이너스 1이니까 4. 그래서 2,4 이렇게 되겠죠? 얘는 실수 배죠. C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9,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얘는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2,5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벡터 B니까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7이죠. 차분히 계산하면 돼요. X끼리만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플러스 18인가요? 얼마죠? 마이너스 14에 4인가요? 그 다음에 5에 플러스 3에 얘는 마이너스 14, 8이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4,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얘도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먼저 풀까요? 11a, 마이너스 10이니까 a죠. 암산되죠? 11b. 그 다음에 플러스 5c. 이 밑에서 씁시다. a는 마이너스 2,5, b는 4,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9,7이죠. x끼리만 먼저 보면 마이너스 2, 44, 마이너스 45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가요? 맞나? 그 다음에 얘는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7, 5, 35니까 40에서 11 빼면 29인가요? 29, 마이너스 3,29. 네, 맞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냥 시간만 있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넘어갑시다. 81페이지 예제 1번. 81페이지 예제 1번. 얘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봅시다. 세 벡터, 벡터 A, 벡터 B, 벡터 C가 있는데 C가 KA 플러스 LB를 만족하도록 KL을 구해보래요. 이런 것도 이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A는 마이너스 1,3, 벡터 B는 마이너스 2,5, 벡터 C는 1, 마이너스 4. 벡터 C는 K 벡터 A 플러스 L 벡터 B래요. K, L을 구해봐라가 문제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냥 요 각각 자리에다가 성분 집어넣어주면 되죠. 풀이 해보면 여기는 뭐예요? 1, 마이너스 4는 K, A 마이너스 1,3 플러스 L, B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뜯어가지고 X 성분끼리 뜯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1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L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3, 5니까 마이너스 4는 3K 플러스 5L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연립 방정식. 중학교 수준이죠. 중학교 수준. 빨리 합시다. 3 곱하면 3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L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L인가요? 그러면 L은 1 되고요. L 1 뭐 여기다 넣을까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3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냥 뭐 성분이라는 개념만 살짝 들어갔지 연립방정식이니까 금방 하죠. 81페이지 문제 5번 두 개 지금 노트 한번 해볼까요? 멈춰놓고 다 푸시고요. 다 푼 사람들은 여기 봅시다. 각자 사실 뭐 각자 다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잘 못하겠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풀어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만 보시고 다 풀고 오세요. 봅시다. C 3, 마이너스 3은 K, A 4, 마이너스 5 플러스 L, B 마이너스 5,7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성분만 먼저 뜯으면 3은 4K 마이너스 5L, Y 성분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K 플러스 7L 이렇게 되죠. 숫자 크네요. 여기다가 5 곱하고 여기다가 4 곱합시다. 그러면 3, 5, 15는 20K 마이너스 25L 4 곱하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0K 플러스 28L 두 개 더하면 3은 3L L은 1
됐고 여기다 1 넣으면 8, K는 2네요. K는 2, L은 1.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C가 마이너스 2,7, K, A는 똑같죠? 4, 마이너스 5, L, 마이너스 5,7. 그러면 X성분 마이너스 2, 4K, 마이너스 5L, 7, 마이너스 5K, 플러스 7L. 똑같이 여기다가도 5, 여기다가도 4 곱하면 마이너스 10은 20K, 마이너스 25L, 74, 28은 마이너스 20K, 플러스 28L, 더하면 없어지고 18은 3L, L은 6.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6 넣으면 마이너스 30 넘어가면 28. K는 7인가요? K는 7, L은 6.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82페이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것까지만 오늘 합시다. 82페이지 지우고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겠습니다. 가로 4 평면 벡터 벡터 AB.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요. 그 평면 벡터 AB를 이제 그 성분으로 나타내는 것만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끝낼 거예요. 여기 점을 A1, A2라고 하고요. 이거 뭐 적당히 B라는 점을 B1, B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평면 벡터 AB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벡터 AB 이렇게. 이 벡터를 이제 성분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동그라미 1번 벡터 AB. 아니면 성분으로 표현해보면, 성분으로 표현하기 전에 얘를 먼저 위치 벡터로 표현해보면, 위치 벡터로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근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이제, 뒤에 거 위치 벡터는 뭐 이렇게 쓰면 되죠. 벡터 OB. 이해되죠? 빼기 앞에 거 OA 이렇게. 벡터 B 빼기 벡터 A. 시점을 5로 잡으면 위치 벡터가 된다 그랬죠? 까먹은 거 아니죠? 위치 벡터. 근데 OB라는 벡터는 결국 뭐죠? 성분으로 나타내면 B1, B2죠. 요거 그냥 성분 요 종점 자체로서가 충분히 그 벡터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종점 이거를 좌표를 마치 좌표를 쓰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성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분을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 OA는 마찬가지로 A1, A2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빼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분끼리 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B1 빼기 A1, B2 빼기 A2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간단하죠? 그러면 평면 벡터 AB의 크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성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거에다가 제곱 루트 씌워주면 되죠. 루트 B1 빼기 A1의 제곱 더하기 B2 빼기 A2의 제곱. 사실 이 그림 보면 다 나오죠. 좌표 두 개의 두 점 사이 거리랑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셔서 더해가지고 루트 씌워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나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6번. 문제 6번. 한번 지금 바로 노트 해볼까요? 80페이지, 82페이지. 문제 6번. 지금 노트에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사람 여기 보시고 덜한 사람은 멈춰놓고 풀고 오시고요. 봅시다. A, B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돼요. 그러니까 0,1 빼기 1,0 하면 돼요.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A, B의 크기는요? 여기 B1 빼기 A1 이렇게 되지만 이게 B1 빼기 A1이에요. 이게 B1 빼기 A1, B2 빼기 A2예요. 그냥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2라고 루트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쉽죠? 얘도 해보면 벡터 AB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1,7 빼기 마이너스 2,3이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7 빼기 3이니까 4 이렇게 되고 크기는 3, 4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얼마죠? 5죠. 뭐 이 정도는 외워놔야죠. 3, 4, 5.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4 크기는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됐습니까? 이게 평면 벡터에 대한 내용.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성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분의 연산, 성분이 뭔지, 성분을 어떻게 연산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성분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연산이 엄청나게 쉬워지고, 쉬워졌다기보다는 간편해지고, 뭔가 좀 더 수학적으로 막 그림 같은 거 막 끄적끄적 안 그려도 되는, 뭐 이런 멋있는 약간 더 수학적인 뭐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내용, 이제 다음 시간에 내적이라는 내용을 들어가게 될 텐데, 내적도 성분의 개념으로 쭉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해 봅시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